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나는 의사다. 시즌 3. 유쾌한 수다를 통해 질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예와 수다의 김철중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JYP 박재영입니다. JYP? 뭐 무슨 뭐 박진영? 요새 저 크루 저 이름 우리 다 닉네임 다 정했거든요. 네.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써니 이혜선입니다. 써니? 네. 써니. 잠깐 형님도 지금 안 온 사이에 뭐 하나씩 다들 뭘 하나 만들었네. 닉네임 하나 만들어야 돼. 네, 빨리 만드세요. 고민 좀 해봐요. CJ 킴입니다. CJ 킴. CJ 킴? 좀 재밌는 걸로. 네. 죄송합니다.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꽃보다 청춘에 이어 드디어 나왔다. 꽃보다 군인. 전직 군의관 형님들이 알려주는 안전한 군대 생활. 군대 간다, 건강하자. 꽃보다 군인. 엄마와 여친이 챙겨주는 꽃보다 소중한 청춘들의 입대 필수품. 꽃보다 군인. 엄마가 무심하거나 여친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사도 됩니다. 자, 오늘 명예와 수다는 제모와 문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이스 피부과의 최강 원장님을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강 원장님,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강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초이스 피부과는 이 최를 영어로 네, 그죠? 네. CHY를 해서 네. 만든 거네요, 이름을? 네. 그 선택의 초이스가 아니고 네. 초이 두 가지를 다 둔 거지. 이거예요? 네, 최가 영어로 초이입니다. 그러니까 네. 초이하고 초이스하고 이렇게 같이 한 거지. 그렇군요. 아주 절묘하게 잘 졌어. 네. 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네, 병원 신사동 사거리에 있습니다. 지나가다 본 것 같다. 맞아요. 병원이 몇 개 더 있잖아요. 이름을 네. 같이 쉐어하는 병원들은 같이 다 네, 있고, 하계점, 또 평촌점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3개밖에 없어요. 네. 자, 초이스 피부과 대표 원장이시고 제가 이제 우리 최 원장님 소개할게요. 을지대 한양대 의대 외래 교수고 미국 피부과학회 정회원입니다. 이거는 뭐 회비만 내면 되나요? 아니면은 이거 참여도 해야 됩니다. 계속 참여를 해야 돼요. 야. 그다음에 국제 모발 이식 학회, 대한 모발 이식 학회, 미국 레이저 학회, 뭐 이런 등등의 피부 관련 학회에서 지금 정회원과 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특이사항인데 여기 한양대학 의대 나오셨죠, 그죠? 네네. 거기 한양의대 다닐 때 밴드 그룹 사운드, 네네. 뭐 이런 거. 그 밴드 이름이 메디컬 사운드였어요? 네네, 메디컬 사운드. 메디컬 사운드의 1기. 지금도 후배들이 하고 있나요? 네, 후배들이 열심히 하고 있죠. 요번에도 한 이제 몇 주 뒤에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네. 거기에서 뭐 맡으셨어요? 저 드럼 쳤습니다. 그래요? 드럼. 요즘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이 드럼 배우는 게 좀 붐이던데. 네. 응? 젊었을 때부터 배웠나요?네. 요새도 칠 줄 아세요? 요새도 드럼 갖고 있죠. 그럼 어디 가쳐요? 가끔 제가 술집 집을 어디 전원주택 드럼 불러 있는데 거기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요즘은 이 전자드럼이라서 요즘은 이렇게 그냥 드럼은 너무 시끄러워서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자드럼은 그 볼륨을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인 음악을 이렇게 헤드폰 꽂고 같이 반주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드럼을 놓고 혼자서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럼 헤드폰 끼고 연습하세요? 네네. 그러면 그 영화 보셨어요? 네. 갑자기 제목 생각이 있죠. 안 나는데 최근에 위플래시 위플래시, 맞아요. 네. 그거 보셨어요? 네. 봤죠. 네. 그 드럼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젊었을 때 아주 그 감각이 예민하고 네네. 모든 게 다 이렇게 발달돼 있을 때가 굉장히 피크인 것 같아요. 나이 든 사람이 치는 경우는 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순발력이라든가 그런 감성이 아주 뛰어날 때 그런 시기에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위플래시의 그 젊은 남성처럼 그럴 때 많이 합니다. 네. 이 드럼이라는 그 뭐 악기의 매력은 뭐예요? 우선 이 박자가 이 전체적인 음악의 기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클래식이든 어떤 재즈든 모든 음악의 중심이 이 드럼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럼이 골격을 갖춰주고 끌어가는 거죠. 그 전체적인 음악의 기분이라든가 분위기를 많이 좌우하고 끌고 가는 거죠. 본인이 드럼을 칠 때 그 쾌감은 그런 건가요, 그러면?
네, 그리고 그게 아주 정확히 맞아 떨어지면서 그 음을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이 쾌감 같은 네. 게지. 뭐 쾌감이라기보다는 고품격 음악 방송도 아니고 계속 드럼 얘기만 하고 있어. 아니 나는 그 희한하게 왼발 따로 오른발 따로 왼손 네. 따로 오른손 따로 놀아야 되잖아. 예. 그 상당히 그 코드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세트 드럼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왼손으로 세모 그리고 오른손으로 네모 그리고. 그러니까 또 발로 동그라미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세 개가 다 따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익숙치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한참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노래까지 부르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 음악 노래 부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드럼 치는 사람들이. 되게 이 비틀즈나 이런 링고스타 노래 잘 부르긴 하지만 그 싱어의 주역이 되지 못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드럼 치면 힘이 들어가는 때가 있기 때문에 음의 이게 강약이 이게 저절로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 박자를 따라가다 보면 이 리듬을 이 멜로디를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렵긴 한데 이것도 도사가 되고 능통하다 보면 네. 아주 뭐 순조롭게 됩니다. 나중에 가서는. 오케이. 자, 드럼 얘기는 이제 네. 여기까지 하시고. 이렇게 막 자르고. 자, 오늘의 주제, 제모와 문신. 먼저 제모부터 얘기할까요? 아무래도 여름이니까 보통 이 여름을 대비해서 여자들이 제모를 많이 받죠. 네. 그럼 보통 몇 월 달에 와요? 보통 이제 봄 되면은 많이 오셔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히 제모가 되려면 기간이 필요한 거죠? 네. 몇 한 개월 5, 6회 정도, 한 달마다 해서 한 5, 6회 정도 해야 완전 제모가 되니까, 사실은 여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한 1, 2월 달부터는 시작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구나. 그렇지만 이제 제모를 하면 네. 그 당시는 완전 제모는 아니라도 털이 없어져 있으니까, 네. 상관은 없는 겁니다. 저는 제모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일단 주로 피부과에서 하는 제모는 다 레이저 제모죠. 네, 요즘은 잡아 뽑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요즘은 다 레이저 제모입니다. 네. 네. 그러면 만약에 겨드랑이다. 그러면 이제 레이저를 쐈잖아요. 네. 그 즉시 털이 빠지는 건 아니죠. 네. 털이 모낭이 이제 파괴되면서 안에 박혀 있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언제 그냥 튀어나오는 것도 있어요. 네. 근데 대개는 이제 있다가 빠져나오는 며칠 거예요. 있다 빠져요? 뭐 일주일이나 뭐 이렇게. 네. 그럼 그 모낭이 그 당시 빠지기도 하고 조금 지나서 빠지기도 하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 부위마다 그 털의 이 성장 주기가 다른가요? 네네. 그럼 겨드랑이는 며칠이에요, 보통? 그런 게 딱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뭐 이 털의 주기가 한 4주기가 있어요. 성장기, 퇴행기, 뭐 휴지기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 털의 성장기를 공략을 해야 털을 영구 제모할 수 있습니다. 휴지기라든가 이런 털들은 빠진 단계고 털의 멜라닌, 까만색이 적기 때문에 좀 손상을 덜 받아요. 그래서 성장기에 있는 털을 주로 공략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5, 6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모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 네. 제가 물어보는 건데, 네. 그러니까 한참 털이 자라고 있는 그 상태에서 레이저를 딱 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네. 걔가 죽으면서 네. 빠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휴지기 있을 때는 레이저를 받더라도 얘는 안 죽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저는 어차피 빠질 머리카락이니까요. 빠질 헤어니까 다시 얘가 성장기로 왔을 때 다시 쏴줘야 된다는 거죠. 목적이 모낭 파괴거든요. 모낭에 있는 그걸 파괴하는 거니까 털이 빠지더라도 다시 나는 거죠. 휴지기는. 근데 성장기는 그 털이 까만색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파괴가 쉽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겨드랑이로만 치면은 겨드랑이 전체 털에 몇 %가 성장기에 있나요, 지금 보통? 그건 대략 딱히 뭐 나있지 않지만, 네. 그래? 그러면, 5, 6회 한다는 거는 약 5, 6회 정도만 하면은 대부분 성장기로 다 들어와서 다 죽을 수 있다. 네, 5, 6회 정도만 하면 그게 이제 반복 치료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한 3번 정도 해도 거의 다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리털이나 뭐 꼭 특정 부위가 그런 건 아닌데 경우에 따라서 한 서너 번에 없어지기도 하고 또 아주 가는 털은 오히려 더 오래 걸려요. 이게 모낭이 검은색이 많고 굵은 거일수록 더 잘 되고요. 가느다란 털은 더 오래되기 때문에 성장이 왕성할수록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코 밑에 잔털 같은 거는 더 오래 걸립니다. 네. 어디를 주로 제모를 해요? 굉장히 무식한 질문 한번. 아주 다양하죠. 우선 겨드랑이 털 같은 경우 그저 옛날에는 뭐 버스 탈 때 이렇게 손잡이에 겨드랑이 털이 나와도
별로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상당히 그건 그렇죠. 좀 네. 부끄러워하죠. 중국은 괜찮대 아직까지. 중국은 괜찮아요. 네. 이게 아니, 그 일본은 그 전부터도 더 보면은 그 새끼에 보면 탕웨이가 겨드랑이에 나오잖아. 그 중국에는 많이 네. 있다 그러죠. 나 그거 보고 굉장히 야하게 봤어. 내 거예요. 예. 네, 그런 게 있고. 겨드랑이 주로 하고요. 또 은근히 이마에 좁은 이마 넓히기 위해서 하는 거. 이마 네. 헤어라인을 좀 올리는. 네. 그리고요. 또 그리고 어디를, 남자들은 뭐 이 면도하기 귀찮아서 뭐 수염 제모하러 오는 분들도 계시고. 진짜. 되게 네. 많아. 그게 그래요. 특히 이제 그 영업하시는 분들은 네. 빨리 자라는 사람은 4시쯤 되면은 다시 수업 이렇게 더부룩하거든. 예. 그러면 인상이 깔끔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불편하다는 네, 거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면도하고 저녁 때 네. 한 6시쯤 되면 약간 자라나 있어서 좀 미용상 팔다리 하러 오시는 분도 많아요. 팔다리가 제일 많죠. 우선 여자들. 다리털 같은 데가 제일 오. 많고 그다음에 음부도 하잖아요. 비키니 라인 때문에. 비키니 라인. 브라질리언 제모라고 하죠. 그러니까 브라질리안 제모랑 비키니 라인 아, 제모랑은 또 좀 달라요? 다른 겁니다. 아, 그래요? 그게 비키니 라인이라는 거는 수영복을 입을 때 그 네네. 바깥에 있는 지저분한 그런 네. 털을 모발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브라질리안 제모는 그냥 음부에 대한 털을 거의 제모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건 좀 다릅니다. 그 흔히 왁싱이라고 알았어요. 얘기하는 네. 게 왁싱. 제모예요? 그렇죠. 왁싱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죠. 그렇지만 왁싱은 계속 해야 목적이 되니까. 제모긴 하지만 방식은 레이저는 아니지. 네. 음. 영구 제모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모에도 그냥 일반적인 제모가 있고 영구 제모가 있는 거죠. 영구 제모는 한 번 제모하면 다시 털이 안 나는 거고 그냥 일반적인 그런 왁싱이나 또는 뽑는다든가 그런 것은 다시 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왁싱하는 곳하고 레이저 하는 곳하고는 다른 곳에서 하는 거군요. 비교적 그렇죠. 왁싱은 이런 관리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하고요. 레이저 관리실이나 제모는 이제 왁싱 요즘에는 이제 왁싱 왁싱 샵이 샵이 있지. 네. 그래가지고 이제 네. 소위 말하면 이제 약간의 그 끈끈한 그 뭐랄까 접착제 같은 거를 바르고 거기다가 테이프를 넣어서 딱 한꺼번에 떼면은 털이 뜯기져 나오는 거야. 그 어떻게 그 잘 알아요? 아유 그런 거 안 해봤어? 안 하면 내가 매년 하는데. 이번에 비키니 제모 좀 받아보려고. 변태 등극이네. 아니 근데 이게 우리 최 원장님이 이 제모계의 원조셔. 네. 초창기에 제모 레이저를 국내에 도입하신 분이야. 언제부터 피부과 이름을 이게... 초이스라고 지면 안 되고 네. 그냥 원조 제모 클리닉 이렇게 장충동 원조 피부과 뭐 이런. 그러니까 아까 중국에는 아직 제모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제모하기 시작한 게 그럼 그때 그 원조 시작하실 때가 좋은 질문입니다. 언제죠? 제모 본격적으로 이거는, 사람들이 네 레이저 제모야 1990년대 정도 되고요. 90년대. 그 전에도 제모를 했습니다. 그 전부터도 그때는 이제 레이저가 없었기 때문에 제모라는 게 무식하게 한 거죠. 그냥. 하나하나 일일이 제모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낭에 전기침을 집어넣어서 그걸 전기를 흘리면 그 모낭이 전기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그런데 까딱하면 피부도 손상될 수 있죠. 침이 들어가는데 거기 전기가 흐르니까. 그러니까 절연침이라고 하는 피부에는 접촉이 안 되고 그 속에 깊이 들어가는 그 부분만 전기가 흐르는 거. 그래서 그런 절연침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 털을 제거했어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진짜 한 땀 한 땀 닦구나. 네네. 네. 한 올 한 올. 몇 시간씩 걸리고. 정성이다. 횟수도 한 10회 이상 해야 되고. 네. 그래서 비용도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때 뭐 다리 전체 제모하는데 전체 비용은 한 400만 원 정도 들고. 네. 야. 오히려 더 비쌌어요. 그래서 왜냐면 노력과 시간이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제모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근데 점점 갈수록 이제 제모하는 부위도 또 다양해지고 또 미용상의 개념이 많이 달라져서 요즘은 훨씬 더 광범위해졌죠. 그리고 많이들 하고. 한 20여 년 동안 이제 제모를 쭉 해오셨는데 그러면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이 원하는 부위가 달라집니까? 근데 원하는 부위도 많이 달라지죠. 점점 넓어지는 네네. 거지. 맨 처음엔 다리랑 팔다리 주로 하고 그다음에는 겨드랑이 또 그다음에는 이제 아까 얘기한 비키니 라인이나 브라질리안 제모 같이 그런 거죠. 제모하시는 분들에게는 비키니 라인에 그 남겨놓는 그 부위 털을 남겨놓는 부위가 점점 작아지고 있대. 예. 수영복이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 제모로 안 하고 남겨놓는 부위도 점점 작아지고. 네.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리면, 그 전에 이제 제가 이 제모할 때, 레이저 제모할 때, 이 TV 출연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성형외과 선생님이랑 같이 출연했어요. 근데 그 성형외과 선생님은 모발 이식을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게 모발 씹는 것만 돈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뽑는 것도 돈이 되네요. 그래가지고 관중들이 한바탕 웃은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제모도 역시 이런 병원에서는 한 매출원이 수입원이 되기도 합니다. 큰 비즈니스. 네. 이제는 네, 요즘은 아주 이게 다양하게 많이 퍼져서 일반적으로 많은 병원들이 제모 레이저를 갖고 있죠. 네. 그 당시 90년대보다 오히려 더 싸지지 않았어요? 네, 비용도 이런 게 이제 공급이 많다 보면 또 비용도 많이 저렴해지고 그래서 요즘은 아주 저렴해졌어요. 겨드랑이 털 제모하느라고 5, 6회 정도 병원에 가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보통? 한 5만 원? 네, 쌉니다. 너무 싸. 이건 일정하진 않아요. 이거는 일정하지 않고 더 비싼 병원도 있고 더 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최근에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 너무 싼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제모 레이저가 좀 쉽고 편한 기계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들이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병원에서는 이거를 좀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그런 게 생겼기 때문에 너도 나도 그냥 무리 없이 하는 거라 해드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식이 돼서. 만약에서 겨드랑이 5회다 그러면 한 번에 5만 원이란 뜻인가요, 보통? 아니, 토탈 비용이 한 그 정도? 한쪽 겨드랑이에 5만 원? 아니요. 양쪽 겨드랑이 5만 원? 치료 끝날 때까지 다 그 정도 들기도 합니다. 양쪽 겨드랑이를 이래로 치면 한 10,000원 정도를 벌 수도 있겠어요. 그건 보험 진료비보다 싼 겁니다. 보험 진료비가 15,000원 정도 됩니다. 한쪽 겨드랑이 1회는 5,000원이네. 전국의 국민 여러분. 근데 이거는 완전히 일반적인 건 아닌데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다 똑같진 않죠. 굉장히 싸더라고. 많이 싸진 겁니다. 그 전에 비해서. 이 다리 제모하는데 한 200만 원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한 4-50만 원 막 이러니까. 근데 그때에 비해서 훨씬 싸진 거죠. 물론 더 받는 병원도 있을 겁니다. 일정하진 않은데 수가가 많이 내려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톡스 같은 거 처음에 나올 때는 굉장히 비쌌는데 요즘은 엄청 싸거든요. 그래서 너도 나도 병원에서 많이 할 때는 그만큼 내려갑니다. 이거 수요 공급의 법칙으로. 이 제모의 부위의 크기별로 좀 가격을 매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냥 이런 범위에 따라서 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겨드랑이가 유난히 넓어. 그러면 좀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엄밀히 하면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일일이 하긴 힘들고요. 네. 왕겨드랑이야. 네. 그러면 그런 겨드랑이 제모 같은 거 받을 때 원래 털이 있던 사람들은 그걸 밀고 받는 거예요? 네, 그걸 깎고 받죠. 그냥 털이 길게 나와 있으면 그 나와 있는 털도 다 레이저의 영향을 받으니까 불필요하게 레이저 그리고 또 그렇죠. 나와 있는 털은 자르고 받는 게 속에 있는 모낭을 없애려는 거지 겉에 있는 털은 그냥 면도하면 되죠. 보통 한 1mm 정도 남겨놓고 털털한 얘기네. 네. 겨드랑이 털은 보통 뽑지 않나요, 사람들이? 여성들이? 뽑으면 굉장히 아프죠. 아플걸. 그러면 안 뽑아보셨죠? 네. 안 뽑아봤지 나는. 뽑는 거는 굉장히 아파요. 네. 그러면은 면도하겠죠. 면도가 돼요? 이게 이 각도가 좀 오목해가지고. 샤워할 때 여자분들도 보면 면도기를 하나씩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여자분들이 갖고 있는 면도기는 남자분들 갖고 있는 면도기처럼 이렇게 전문적이질 않아요. 희한하게. 그것도 똑같은 면도인데 좀 가볍게 생각하시나 봐요. 싼 면도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샤워할 때 면도기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그런 비트 같은 그런 제모 크림들이 나와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이용해서 제모 크림도 한다거나. 바르면 제모가 되는 거. 근데 영구 제모는 아니죠. 가격 차가 있겠지만 여기 예를 들어서 5만 원까지도 받는다며 다 하는데 영구 제모잖아요. 네, 영구 제모죠. 그러니까 5만 원에만 투자하면 영구 제모 할 수 있는데 뭐하러 크림 바르고 그러니까 그게 아직 잘 모르시나 봐요. 그 사람들이 그게 한 50만 원 하는 줄 알고 다 안 가고 있는 건가 봐요. 저도 사실은 원래는 한 50만 원 했어요. 네, 그 정도 했어요. 그래. 그 정도 비용 되는 데도 있을 거예요. 우리 다양하죠. 써니는 지금 오늘 처음 안 거지고 5만 원이라는 거예요. 네, 저도 5만 원이라는 거. 그 이제 신사동 가야겠네. 그럼 한번 제모하는데 몇 분 걸려요? 겨드랑이는 한 그 정도 제모하려면 글쎄 한 1분 이내?
야, 이거다 오늘. 나 처음 알아. 네. 아, 이게 몇 분 쭉쭉쭉쭉. 이게, 갖다 대면 그렇죠. 끝이군요. 예를 들어서 손톱만한 그런 크기의 그 꼭지, 쉽게 말하면 그런 걸 피부에 대가지고, 네. 그만큼을 없애가는데, 그게 한 1초마다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1초예요? 아니면 0.5초마다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그 제모 레이저라는 게 원리가 다양한데 그 팁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팁 끝에 이제 냉각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누르면 피부를 냉각해서 보호하고 피부 속에 레이저가 들어가죠. 그래서 까만색에 흡수되기 때문에 제모가 되는 건데 그렇게 지나가면서 치료하니까 빠르죠. 또 어떤 기계는 그렇게 접촉을 안 하고 레이저가 발사되는데 그 직전에 냉각 액체가 분사가 돼요. 그래서 피부 겉을 확 이렇게 냉각시키고 그 다음에 레이저가 들어가니까 피부 손상이 적고 그 처음에 레이저 나올 때는 이 피부 손상되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그런 냉각 표피를 이렇게 냉각시키는 게 좀 기술이 좀 떨어졌었기 때문에 어쩌다가 이제 피부에 이렇게 물집도 생기고 손상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뭐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이게 거의 1초만 갖다 대는 네, 잠깐 손톱 크기의 레이저 봉을 1초 정도 갖다 대면서 계속 옮겨가면은 계속 옮겨가는 거죠. 한번 끝이구나. 네. 굉장히 간단하다. 네, 그런 5만 원도 비싼데. 크기가 이제 아주 커지면은 좀 빨라지는 거죠. 작아지면 좀 시간 걸리고. 근데 뭐 큰 차는 없습니다. 아프지는 않습니까? 네, 그런 냉각이 되기 때문에 통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전에 초창기에 마취한 거를 듬뿍 바르고 한 30분 1시간 지나서 치료를 했는데 요즘은 그냥 하기도 합니다. 많이. 네, 통증이 별로 심하지는 않아서. 네. 근데 밑에 그 피부가 검은 경우는 통증을 느낄 수 있어요. 그 피부에 레이저 빛이 어느 정도 흡수되면서 통증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부위별로 또는 민감하냐 안 민감하냐 그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비교적 그런 마취크림 안 바르고도 많이 합니다. 요즘에 그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 더 아프다는 거는 멜라닌 그 색소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이게 거예요. 그 검은색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에 이 레이저 빛이 흡수돼서 그 덩어리가 파괴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흑인이 그거 받으면 더 아프겠네요. 네, 조심해야죠. 피부가 검은 사람은 특히 조심해서 치료해야 됩니다. 이거 몰랐던 사실이네요. 우리나라는 이제 중간이기 때문에 황인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조심하고 백인종은 상당히 그런 치료가 쉽습니다. 네. 그 다른 이런 제모 말고도 다른 이제 피부에 있는 주근깨, 검버섯 뭐 이런 색소 질환 그런 거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인들은 훨씬 쉬워요. 백인들은 털 색깔도 연해가지고 그 효과도 좀 적지 않나요? 그러면? 그거는 좀 또 그래서 예리한 질문인데. 예, 아주 역시 우수한 학생이네요. 네. 에너지를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흰 털은 레이저로 제모할 수 없어요. 진짜요? 네. 색소가 없으니까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마에 요거 재밌네. 흰머리는 제모가 안 돼. 네, 제모가 안 되지만 레이저 제모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전기로 제모하는 건 제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마에 이제 이렇게 라인을 넓히기 위해서 오신 한 50대 아저씨는 이제 그 제모를 하고 레이저 제모하고 또 다시 남는 거는 다시 전기로 제모해야 됩니다. 한 올 따야 돼. 네, 한 땀 한 땀. 네, 그게 더 시간이 걸리고 그게 더 복잡합니다. 이 겨드랑이 제모를 요즘 남자들도 많이 받지 않나요? 왠지 그럴 것 같아. 남자들도 요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브라질리안 제모까지 받으러 오는 남자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그래. 나 예약해야겠다. 그 방송이 그 개그맨 젊은 층이 많아요. 이런 제모 이런 유세윤이랑 허지웅 씨가 그 마녀 사냥에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둘이 손잡고 뭐 그분들은 왁싱해야 돼. 왁싱. 피부과를 간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왁싱하러 갔다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왁싱이든 뭐든 그런 거에 대한 남자분들의 어떤 관심이나 수요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생기고 이게 느낌이나 이런 거를 자꾸 이제 전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뭔가 좋은 게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꾸 이제 전파를 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해보는 게 젊은 층에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이게 그 보면은 그 요즘 농구 중계나 배구 중계 보면은 남자 선수들 겨드랑이 털 없어. 옛날에는 그냥 겨드랑이 털이 있는 상태로 나왔거든. 근데 요새는 거의 다 밀고 나와. 그래요. 점점 이게 이제 이 털이라는 게 어떤 인류사적 이 과정을 거쳐서 점점 털을 빼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면
이 원시 시대에는 이 털이 피부를 보호했거든. 수렵 생활을 그렇죠,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근데 우리는 수렵 생활 안 하니까 네. 털이 의미가 없어진 거야. 털은 보온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털이 많으면 겨울에 들춥고. 그 옛날에 원시인들은 좀 그랬는데 요새는 뭐 털이 필요 없는 거죠. 필요 없어지는 거죠. 갈수록. 그래서 이게 좀 야한 얘기지만 1970년대에 미국 포르노 잡지에 처음으로 여자가 아예 털이 없이 나와. 음부에. 몇 년도에? 1970년대. 아, 그때부터 보셨어요? 그게? 아니 이게 이제 이 문화사적 책에 그렇게 써 있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본 것 같긴 하네. 네. 그래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래. 그리고 막 논란이 일어나. 이게 말이 되냐? 아. 그러다가 점점 이게 확산이 되면서 아예 80년대부터는 아예 모든 그 포르노의 여자들이 다 털이 없이 나와. 그 서양에서. 남자들이 브라질리안 제모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다가 네. 1990년대 아, 미안해. 중요한 얘기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다가 90년대 초반에 이제는 남자 포르노 배우가 다 밀고 나오는 거야. 아하. 그때도 똑같이 논란이. 야, 저 재수 없다. 막 이런 거야. 그러다가 요즘 포르노는 남자 여자건 다 털 밀고 나와. 이게 그 완전히 인류사적 발전이라니까. 가장 핫한 발전이.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보고 계시군요. 아, 그냥 계속 연구를 해야지. 이게 이 문화의 산물이다 이거지. 내 얘기는 이 제모라는 게. 아니 어쨌든 그 남자들이 브라질리안 그 제모 뭐 왁싱이든 뭐든 제모 하는 거는 뭔가 그게 좀 멋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죠. 아, 그것보다는 그 얘기해도 될지 모르지만 수영 코치 네. 경우는 제모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수영할 때 그 수영복 입고 벗고 항상 해야 되는데 털이 젖어 있는 게 불편한가 봐요. 아하. 그게 오히려 말끔히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건으로 닦을 때도 쉽게 닦을 수 있는데 털은 여러 번 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고 직업적인 문제 때문에 직업적인 그럴 거 수도 있고. 그런 거. 그러니까 이미 서양에서는 이게 문화가 됐다니까. 그리고 이게 어떤 아니, 털 많으면 위기인가 이거야. 자세한 건 모르지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남녀 관계에서 그 밀착감이라든가 이런 게 털이 없을 때 훨씬 증대된다고도 들었어요.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게. 그렇지. 그 좀 딴 얘기지만 그 성 접촉에 의해서 감염되는 병들이 있잖아요. 그 네. 사면발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의 있죠. 위험도 좀 줄어들 수 있는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히 줄어들 수 있죠. 사면발이는 털에 기생합니다. 위생적이지. 털뿌리에 기생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저는 그 외국 여자들이 그런 털을 제모를 하는 걸 보고 사면발이가 많은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 당시는 이게 저는 피부과에서는 그 사면발에 있어서 털을 이렇게 사면발이가 많아. 포르노 배우들은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랬는데 그 사면발이라는 게 이입니다. 이 털에 기생하는 이인데 네. 그게 있을 경우는 이제 털을 그렇게 깎기도 하죠. 그러면 털이 없는 게 위생이 더 좋은 거예요? 당연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죠. 네. 덜 습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데 동양인은 아직까지 그런 그 털에 대해서 이렇게 덜 거부감이 적어. 근데 서양 사람들은 점점 이제 털에 대한 거부감이 커져서 아마 약 20년 후에는 아마 한국도 거의 다 제모하지 않을까 싶어. 음부를. 네, 점점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점점 그쪽으로 네.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사람 신체에 털 없는 털이 사이로 나 가고 있어. 있으면 그냥 전부 다 제모가 가능한 거예요? 네, 모든 부위가 다 제모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굴곡이 있는 부위, 남자의 그 고환 밑이라든가 그 항문 근처라든가 이런 데는 제모는 다 가능합니다만 좀 이렇게 그 제모하기 전에 쉐이빙, 그러니까 면도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위죠. 다 가능합니다. 모든 부위가 다. 제목값도 싼데 많이도 받아야지. 저 근데 갑자기 이상한 질문이 생각나는데 피부과에 제모를 하러 오신 그런 브라질리안 제모를 하러 오신 남자분들 쉐이빙은 그러면 여자 간호사가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참 어려운 질문인데 남자가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결혼한 아주 나이 많은 여자 간호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 병원에서 이제 그쪽 부위 수술할 때 되면은 수술 부위를 그 털을 밀어야 되는데 그때 대부분의 이 쉐이빙을 여자 간호사들이 하는데 가끔 그것도 또 이제
남자들이 하거나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원래. 그렇죠. 뭐 수술할 때도 인턴들이 좀 했잖아. 네. 수술할 때 인턴이 이런 저 레이저 제모 말고도 수술할 때도 그런 거는 뭐 성별을 가리지 않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중환자실에서 남자 요도에 그 폴리라고 해서 오줌이 안 나올 때 바늘 꼽아서 저절로 나오게 하거든요. 그것도 간호사가 다 하죠. 간호사가 꼭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산부인과는 뭐 여자 의사만 있나요? 남자 의사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뭐 그건 너무 부끄러워할 건 아니죠, 사실은. 네. 만약에 제모를 하고 후회하는 경우는 없나요? 영구 제모를 하고 또 후회. 이거는 또 돌이킬 수 없잖아. 한번 빠진 거 영구 제모 됐으면은. 글쎄요, 그렇게 제모하고 후회해서 오시는 분은 아직 못 봤는데요. 다시 네. 심어달라고. 네, 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심는 거는 또 모발 이식을 하면 되니까요. 좋은 이 생각이네요. 제모는 뭐 나이 제한이 없나요? 청소년도 되는 건가요? 아, 예.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어릴 때 잔털은 잘 안 빠지니까. 잘 안 빠지고 또 나중에 이게 사춘기 호르몬에 의해서 그게 굵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춘기 지나고 이후가 더 권장이 됩니다. 네. 혹시 뭐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든지 뭐 질병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까? 모낭에 염증이 많다거나 또는 뭐 어떤 면역 질환이 있거나 뭐 예를 들어 임신부 뭐 그런 정도? 네. 그런 정도는 좀 안 하는 게 좋겠죠. 네. 뭐 제모 전후의 주의사항 같은 것도 좀 알려주시죠. 저희 너무 지금 문화적인 얘기만 주로 하고. 자, 이 제모가 까만색을 타겟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부가 까매지면 피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햇볕에 너무 노출돼서 까맣게 선탠하거나 그런 경우는 그 시기를 지나서 피부가 좀 옅어진 다음에 하는 게 좋습니다. 아하. 그리고 피부에 어떤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도 그것도 이제 좀 자극이 되니까 안 좋을 수 있고요. 뭐 그런 거나 좀 피하면 되고 뭐 특별히 준비하실 건 없습니다. 제모 받고 집에 간 다음에 주의할 사항. 일단 뭐 그것도 크게는 없는데 일단 그 부위를 이제 자극이 안 되도록 하시는 게 좋고 또 역시 제모 받은 후에도 햇볕을 많이 쬐면 그 부위에 색소 침착이 와서 검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보기 싫으니까 햇볕 차단을 잘 하고 지내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막 보습 같은 걸 잘해주는 게 좋은 건가요? 뭐 보습도 다소 뭐 도움은 되지만 뭐 절대로 뭐 꼭 필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제모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두 번째 주제 문신. 나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신방과 나온 의료 전문 변호사 그리고 법과 윤리를 전공한 의사 출신 저널리스트가 진행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볼리는 신문? 아니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